모로코 왕실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카사블랑카 왕가의 공주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한국에 정착한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세계적인 미인이자 미스 유니버스 준우승의 글로벌 기업 임원까지 지낸 엘리트 공주가 왕실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국 출장 중에 우연히 만난 한국 남자의 진심 어린 배려와 가족 중심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정에 빠져들었고,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양국의 문화를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왕실 공주는 왜 한국에 인생을 걸었을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샬롯 엘리자베스 카사블랑카입니다. 모로코 카사블랑카 왕가의 공주이지만 지금은 글로벌 기업 전략팀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왕족이라고 하면 호화로운 생활만 하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살보다 제 커리어를 쌓는 게 더 중요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인생의 반전을 맞게 됐는지 들려드릴게요. 처음 한국 파견 소식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그다지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2년이나 어떻게 버티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우리 회사 본사에서는 한국 지사가 아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짐을 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깔끔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진 한국의 속도감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택시 기사님도 길을 잘 알고 있었고 호텔까지 30분 만에 도착했죠. 다음 날 아침, 첫 출근길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이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하는 거예요. 모로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지하철 문이 열리면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 놀랐어요. 알고 보니 그냥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심장이 쿵쾅거렸죠. 회사에 도착해서 또 놀랐어요. 직원들이 모두 정시에 출근해 있었거든요. 서구 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침부터 이미 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제가 늦게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네. 모로코 왕실에서 자라면서 늘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시스템은 그 어떤 것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충격이 앞으로 2년 동안 계속될 거란 생각에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그때는 이 나라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다음 날 일어날 더 큰 충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다음 장에서 제가 한국 기업 문화에서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들려드릴게요. 이어서 읽어보시겠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한국 지사 팀원들과 첫 미팅을 가졌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모두가 이미 노트북을 열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모로코나 유럽에서는 회의 시작하고 나서 천천히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졌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바로바로 말하고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찾아 답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회의 중에 의견이 충돌하면 즉시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잠깐만요.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이 문제는 단계별로 분석해야 해요. 제가 말했지만 한국 팀원들은 이미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죠. 서양에서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에야 결론을 내리는데
이들은 실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 팀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공주님, 아니, 부장님, 저희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빠르게 실행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 방식이 잘못된 건가 싶었죠. 평생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최선이라 믿어왔는데 이 한국 사람들의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니. 그 순간 내 확신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남성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늦어서요. 이도현입니다. IT 협력사 대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저도 인사를 건넸죠. 그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아, 샬롯 부장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왠지 귀에 남았어요. 그날 저녁 회사 회식이 있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갑자기 모든 직원이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왕실에서도 이런 예우는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리에 앉으니 이도현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우연인지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묘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음식도 정말 생소했어요. 매운 김치, 소주, 삼겹살. 처음에는 입에 맞지 않았지만 한 입 한 입 먹다 보니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서로 술을 따라주고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이도현은 자연스럽게 제게 물을 따라주고 한국 음식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회식 중에 갑자기 샬롯 부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왕실에서 훈련받은 대로 짧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마치자마자 모두가 박수치며 환호하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도현도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는데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왠지 모를 떨림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효율을 중시하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게 아닐까? 그전에 없던 생각이었죠. 다음 날 출근길에 커피숍에 들렀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이도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커피숍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도현과 함께 회사로 걸어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가 생각보다 훨씬 지적이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도현은 35살에 자신의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본인이 개발한 앱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했는데 자랑하는 투가 아니라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샬롯 부장님은 왕실 공주신데 왜 회사에서 일하시나요? 도현이 궁금해했어요. 솔직히 이런 질문은 많이 받아서 대답하기 쉬웠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왕족이란 이유만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대답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립적인 생각이 멋있네요. 공주님다우시지 않아요. 순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여졌지만 그의 진솔한 표정을 보니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각자 일을 시작했지만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프로젝트 회의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심지어 점심 식사 시간에도 말이죠.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매번 마주칠 때마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도현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업무적인 만남인 줄 알았는데 식당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한식당이었어요. 오늘은 한국 전통 음식을 제대로 맛보셨으면 해서요. 도현이 말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한정식을 경험했는데 다양한 반찬과 정갈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로코의 화려한 요리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죠. 식사 중에 도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샬롯 부장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숨이 막혔어요.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감정이 혹시 호감이었나 싶었지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커리어가 우선이에요. 연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도현은 실망한 기색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해해요. 무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로 지내면서 천천히 알아가도 좋겠습니다. 그의 배려심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서양 남자들이었다면 이렇게 이해해줬을까요? 대부분은 즉각적인 답을 원하거나 거절당하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도 도현과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만나고 가끔은 퇴근 후에 한국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도현이 서울의 고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등을 소개해줬죠. 처음에는 그저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을 보여주는 가이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따뜻한 성격과 배려심에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우리 사이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중에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는데 도현은 빠른 실행을 주장했죠. 처음으로 서로에게 화를 냈고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이상하게도 그가 연락하지 않는 며칠 동안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 커리어에만 집중해온 제가 한 남자 때문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도현이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미안해요. 내 방식만 고집했어요. 솔직한 사과에 제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미 저는 도현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는 걸요. 도현과의 화해 이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주말이면 서울 곳곳을 함께 다녔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됐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가을이었어요. 도현이 저를 내장산 국립공원으로 데려갔는데 온 산이 붉게 물든 단풍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모로코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요. 각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이 있죠. 도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눈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도현이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 사귀는 건가요? 정식으로 관계를 정의하고 싶다는 의미였죠. 서양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드문데 한국은 이런 것도 다르구나 싶었어요.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도현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귀기 시작하면서 문화적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늘 독립적으로 살아왔던 반면 도현은 가족과 매우 친밀했어요. 거의 매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전화통화도 자주 했죠. 우리 부모님을 언제 만나볼래요? 도현의 이 질문에 진짜 놀랐어요. 서양에서는 보통 오래 만나고 결혼을 생각할 때쯤 부모님을 만나는데 한국은 연인 관계가 되면 곧바로 가족을 소개하는구나 싶었죠.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제가 망설이자 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문화는 달라요. 가족은 내 삶의 중심이에요. 샬롯이 중요하니까 우리 가족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도현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커리어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가족 문화는 생각보다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자료가 모두 사라진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 오류였는데
발표는 내일이었고 모든 사람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때 도현이 자기 회사 직원들을 데려와서 밤새 자료를 복구하고 새로운 발표 자료를 만들어줬어요. 아무 말 없이 도와준 그의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서양에선 계약이나 보상 없이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도현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평소와 다른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갑자기 도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샬롯,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시겠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프러포즈에 숨이 막혔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난 아직 커리어를 쌓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모로코 왕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겨우 이 말을 꺼냈어요. 도현은 실망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도현을 사랑하나?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왕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 아닐까? 혼란스러웠죠. 다음 날 아침, 모로코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왕실에서 제 귀국을 요청한 거예요. 한국 남자와 사귄다는 소문이 퍼졌고 왕실에서는 이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귀국해서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느낀 절망감이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현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어요.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죠. 왕실의 공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택할 것인가. 모로코 왕실의 귀국 명령을 받은 날,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 가슴은 도현을 향했지만 왕실의 의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에게 전화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죠.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강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도현에게 왕실의 귀국 명령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모로코로 돌아가야 해요. 왕실에서는 우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말을 마치자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인가요? 도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잘 모르겠어요. 왕실의 공주로서 의무가 있지만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도현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약간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도현이 말했어요. 제 부모님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 가족이 어떤지 직접 경험해보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도현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주말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도현의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까지 정말 긴장됐어요. 한국의 시부모님은 매우 엄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외국인, 그것도 왕족 며느리라니.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 걱정됐습니다. 드디어 도현의 부모님 댁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현의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저를 껴안으신 거예요.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도현이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너무 따뜻한 환영에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이 놓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식상이 놓여 있었어요. 도현의 어머니는 제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덜 맵게 요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배려심에 감동했어요. 식사 중에 도현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문화가 많이 다를 텐데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한국 사람들의 정이 참 따뜻하다고 느껴요. 특히 도현을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많이 배웠습니다.
제 말에 도현의 부모님이 흡족해 하셨어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현의 어머니가 진지하게 물으셨어요. 혹시 정말 결혼을 생각하고 있나요? 왕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실 왕실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귀국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도현의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 가족은 샬롯 씨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결정은 샬롯 씨가 해야 해요. 그날 밤 도현의 부모님 집 근처 숙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왕실의 공주로서의 삶과 도현과 함께하는 삶 사이에서 갈등했죠.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한 가족이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확 깨달았어요. 나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원하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도현에게 전화했어요. 결정했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왕실은 어떻게? 제가 말을 끊었어요. 그건 제가 해결할게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예요. 도현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후 가장 어려운 과제는 모로코 왕실과의 대화였어요. 용기를 내서 직접 할아버지인 국왕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화면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나타났고 예상대로 매우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샬롯, 내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소식이 사실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엄격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는 이도현이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말을 마치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말도 안 돼. 너는 카사블랑카 왕가의 공주다. 의무가 있어.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공주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요. 도현은 제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렇게 확신한다면 내 선택을 존중해 주마. 하지만 왕실의 공식 행사에는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남자가 널 행복하게 해주는지 내가 직접 보고 싶구나. 예상치 못한 할아버지의 양보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꼭 행복하게 살게요. 통화가 끝난 후 도현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어. 기쁨에 넘쳐 말했습니다. 도현은 저를 꼭 안아주었고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곧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한국식 결혼식과 모로코식 결혼식 두 가지 모두 하기로 했어요. 한국식 결혼 준비 과정에서 또 다른 문화 충격이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도현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알아보았는데 그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인데 이렇게 비싸다고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도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을 마련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과제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집을 위해 평생 저축하죠. 결국 우리는 도현의 부모님 도움으로 서울 용산구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모로코 왕궁에 비해 작은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도현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공간도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모로코에서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할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지 못하셨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왔습니다. 처음 도현을 만난 가족들의 반응은 의외로 좋았어요. 특히 아버지는 도현의 진중한 성격에 감명받으셨죠.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전통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리던 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화려한 왕실 의상이 아닌 한복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도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후 모로코 가족들과 한국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가족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거든요. 한국의 정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섰나 봐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셔서 김치와 반찬을 가득 가져오셨을 때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것이 한국의 가족 문화라는 걸 곧 이해하게 됐습니다. 모로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우리 며느리 잘 지내나 보러 왔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시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이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새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지만 도현과 함께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한국을 집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한국에서의 일상은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처음 몇 개월은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도현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것부터가 새로운 경험이었죠. 모로코에서는 항상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어 지하철에 몸을 맡기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부장님이 아닌 도현 씨 부인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죠. 직장 동료들이 무의식적으로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불편했어요. 내 정체성은 여전히 독립적인 커리어 우먼인데 속으로 생각했죠. 도현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내 커리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도현의 지지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회사에서 정중하게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혼했지만 제 커리어는 계속됩니다. 전문가로서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동료들이 이해해 주었고 점차 상황이 나아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임신이었죠.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가졌다고? 난 어떻게 엄마가 되지? 일은 어떻게 하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도현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도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가 부모가 된다니 믿기지 않아요. 정말 행복해요. 그의 순수한 기쁨에 제 불안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의 워킹맘은 어떻게 지내는지, 출산 후 커리어는 어떻게 유지하는지 정보가 필요했죠. 도현의 어머니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자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날로 집에 오셔서 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이런 음식이 좋아. 내가 자주 해줄게. 처음에는 지나친 간섭처럼 느껴졌지만 곧 이것이 한국의 가족 문화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시어머니의 관심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임신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한국어였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빠른 한국어로 설명하는데 절반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도현이 항상 통역을 해주었지만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출산 전까지 한국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어학원에 다니면서 하루 2시간씩 공부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어요. 출산이 가까워지자 모로코에서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한국의 시댁과 친정이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였죠.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가족은 곧 조화를 이루었어요.
특히 양가 어머니들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로코 요리와 한국 요리가 한 식탁에 오르는 광경이 신기했어요. 출산 당일 정말 무서웠어요. 진통이 시작되자 도현이 허둥지둥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죠. 분만실에서 도현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는데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마침내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생명을 품에 안는 순간 이제 정말 한국이 내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과 모로코 문화를 모두 가르치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특히 언어 문제가 컸죠. 집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가끔 아랍어를 섞어 쓰다 보니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현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건 축복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출산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복귀 제안을 받았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과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죠. 결국 파트타임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의 육아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면서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세심한 관리는 모로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엄마로서의 삶에 적응해 가던 중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도현이 미국 지사로 발령받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도현의 미국 발령 소식은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아이도 태어났는데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니 막막했습니다. 도현은 제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미국으로 함께 가지 않아도 돼. 내가 한국에 남고 싶다면 이해할게. 그의 배려 깊은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남는다면 이제 익숙해진 환경과 시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이 떨어져 사는 건 원치 않았죠. 미국으로 간다면 또 다른 문화 적응이 필요했고 아이 교육 문제도 걱정됐습니다. 도현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물었더니 도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가족이 함께 있었으면 해요. 하지만 샬롯이 한국에서 행복하다면 주말 부부도 감수할 수 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결심이 섰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함께 갈게요. 제 대답에 도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하나? 모로코 공주로서 안정된 삶을 살았다면 이런 불확실성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침이 되자 창밖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봄 풍경이 보였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니 문득 지난 2년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에 온 첫날의 문화 충격, 도현과의 만남, 결혼, 그리고 아이의 탄생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집은 건물이나 국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을요. 미국 이주를 준비하는 동안 시부모님은 많이 서운해하셨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아들 따라가는 게 며느리 도리지. 자주 연락하고 손주 보고 싶을 때 우리가 찾아갈게. 시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생활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배웠고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도현과 저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처음 만났던 그 장소를 다시 찾은 거죠.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도현이 물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모로코 왕실의 공주에서 이제는 미국으로 이주하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는 거잖아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왕실에서는 지위는 있었지만 자유가 없었어요. 지금은 비록 평범한 삶이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이 있잖아요. 도현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
낯선 환경에 또다시 긴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현과 아이가 함께였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미국 생활 3개월 차.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글로벌 기업에서 아시아 마이너스 중동 문화 교류 프로그램 책임자로 저를 영입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 배경과 경험이 완벽하게 맞는 자리였습니다. 도현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응원해 주었어요. 항상 내 커리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제 내 경험을 활용할 기회가 왔네. 이제 저는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이 되었고 도현은 가사와 육아를 기꺼이 분담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저희 가정의 기반이 되었어요. 가끔 모로코 가족들과 한국 시댁에 영상통화를 하면서 두 문화를 아이에게도 전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출장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집에 온 것 같다. 한국은 이제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고 한식을 먹고 한국말로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저희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도현이 서울 본사로 복귀하게 된 거예요. 아이는 한국어와 영어, 아랍어를 모두 할 줄 알게 되었고 3가지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특별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로코 공주였던 저는 이제 한국에서 가정과 커리어, 2가지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여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왕실의 호화로운 살보다 더 값진 것을 찾았으니까요. 바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이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물어봐요. 공주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왕족보다 더 소중한 타이틀을 얻었어요. 바로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이죠. 제가 한국에서 찾은 행복은 어떤 왕관보다 빛나고 어떤 왕궁보다 따뜻합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한국 출장으로 시작된 이 모든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길이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게 그 목적지는 바로 한국이었고 도현과의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집은 바로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샬롯 공주의 사연 어떠셨나요? 멀리 외국 타지에서 시집 오기가 어려웠을 텐데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한국 남자들의 성실함과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은 정말 특별하죠. 그리고 한국의 정문화는 국적과 신분을 초월해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우리 한국인의 매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놀라운 사연을 기다릴게요.